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일가 친척들이 모이다 보니 큰집 현관은 신발 둘 곳도 없었고 온갖 전을 부쳐대느라 집안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요즘은 차례, 성묘, 벌초 다 생략하고 명절에 여행 가는 집들도 많아졌는데요. 가족과 함께 하기보다는 개인 생활이 중요해진 시대. 가족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침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 장손인데요. 영화 장손의 오정민 감독, 배우 차미경 씨 지금 만나봅니다. 영화 장손을 제작한 오정민 감독님, 그리고 정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신 배우님이시죠. 따뜻한 어머니, 고모, 이모, 마음 좋은 집주인, 대왕대비마마, 상궁, 또 경제계 큰손, 이게 굵직한 핵심 조연을 소화해내시는 우리 배우 차미경 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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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화 장손이 이제 지난주에 개봉을 했어요. 일단 이 장손이라는 제목이 이 명절 연휴하고 너무나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처럼 막 큰 집에들 많이들 모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이 영화가 사실 지난주에 개봉을 했고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영화제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특별히 또 KBS 독립영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올해도 해외영화제 초청도 받고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일단 영화 장손 어떤 영화인지 오정민 감독님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9월 11일에 개봉한 영화 장손은 새 계절이 흘러가는 동안 변화하는 대가족의 희노애락을 담은 가족 영화이고요. 그리고 추석맞이 오락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이들 관객들이 들어오시라고 오락 영화를 강조하시네요. 네, 대중 오락 영화입니다. 네. 이게 뭐 밴쿠버 국제영화제, 시드니 영화제도 초청을 받으셨어요? 네네. 네. 일단은 뭐 너무 자세히 알려주시면 스포가 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좀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대가족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일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던 세대이고 네네. 그 자식 세대로 보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제 큰 고모,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막내 고모 이렇게 예. 이제 세 명의 구성원들이 존재하고요. 네네. 그 아래 세대인 이제 현재 MZ 세대의 누나와 그리고 주인공 성진, 장손인 성진이 있는 그런 세대 약 10명의 배우들이 등장하는 대가족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사는군요. 네네. 요즘은 진짜 이런 집이 드물어졌어요. 그럼 우리 배우 차미경 씨는 거기서 어떤 역할로 나오시는지요? 저는 여기에서 장녀이자 이제 아이들의 고모 역할을 맡았습니다. 딸이죠. 네네. 좀 집안에서 부모님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라면서요. 네, 남편의 지금 중환자라서 병수발도 하고 있으면서 자식도 없고. 네. 어쩌면 장녀들은 그 집안에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의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조카 장손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본인의 남동생 아들을 장손을 자기 아들처럼 네. 뿐만 아니라 장손도 동생인데 엄마의 부재시에 거의 다 돌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픔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다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엄마 없을 땐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오정민 감독님이 영화 장손이 장편 영화 데뷔작이시라고요. 네네. 네, 이 작품은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서 가족들끼리 사소한 돈 문제를 가지고 멀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누구나 집집마다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네 가족이 왜 멀어지게 됐는지 그 지점을 좀 더 파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단 저희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거시사까지 확장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사실은 큰 소리 나는 집안들이 꽤 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아마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서 너무 반갑게 만났다가 꼭 또 이제 좀 큰 소리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근데 이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갈등이 진짜 심하잖아요. 특히 어떤 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너무너무 심한데 영화 속에 그런 내용이 좀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네, 저는 가족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것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세대 그리고 이제 젠더, 네. 성별 그리고 계급이 아주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도 계급이 있나요? 네. 네. 뭐 잘 사는 딸이 있고 못 사는 딸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기 다르죠. 마련이잖아요. 뭐 교육 수준도 다르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파헤치면 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족의 미시사를 잘 살피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제작을 하셨어요? 장손이란 영화는 계절이 3개가 나옵니다. 이제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이제 복작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족 구성원의 죽음 이후에 이 가족이 얼마나 와해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이 영화의 중점이었습니다. 네. 세대별로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아까 생존이 제일 중요했다. 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이 화두입니까? 우선 저희 첫째 일대의 저희 일제강점기 세대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하면 네, 네. 저는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는 세대가 아닌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봉건 국가에서 태어났는데 네. 더군다나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미군정을 겪고 전쟁을 겪고 독재를 겪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이제 정부화 시대까지 모든 이 짧은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거를 살아오신 세대가 진짜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저희 아버지 세대, 뭐 베이비붐 세대가 되겠죠. 그 세대 또한 어릴 때는 학생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를 투쟁을 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보수화된 네. 자신의 어떤 신념과 대비되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자식 세대인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래 세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좀 다르잖아요. 그 사실 그럼요.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미 이제 기성세대가 된 그 세대입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꼰대라 그러고 굉장히 좀 그렇죠. 네. 그렇게 대접받는 게 좀 부당하다라고도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시나리오를 대했을 때는 저희 윗세대를 되게 미워하고 네. 혐오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봤던 윗세대의 어떤 속물적이고 이기적이고 되게 악마 같은 모습이 저한테 또한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 그들의 삶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해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영화 장손이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배우 입장에서 연기를 해보니까 이 장손은 어떤 영화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여러 영화에 출연했지만 네. 영화 장손을 하면서 특히 영화 장손 영화를 보고 나서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제 아는 모든 분들이나 영화를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보신 분들이 가슴이 멍해서 끝내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바다를 네. 하염없이 걸었고 수영강을 하염없이 걸었다. 그만큼 어떤 생각이 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로 참여한 영화 중에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정말 이 영화 많으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똑같이 네, 네, 네. 네, 대한민국에 정말 굉장한 영화가 탄생했구나 하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박수 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몰입하게 되는 거는
남의 얘기라고 느껴지지 않고 본인들의 얘기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조카들이 그 영화 속에 다 있었다고. 예.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차미경 씨가 집안의 맏딸 장녀잖아요. 오늘 네. 이제 저희가 장소는 못 모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장녀는 진짜 일만 하고 대접도 크게 못 받고 네. 희생하고 집안은 장손 중심으로 돌아가고 영화 장손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장손이 정말 끔찍한 아주 끔찍하게 대접을 받고 그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 세대, 뭐 저도 조금 그렇지만 아직은 환갑을 맞이하지 않은 나이니까 세대에서도 부모님들은 저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제사밥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를 이렇게 이제 모셔야 되는 장남, 뭐 장손 경우에는 모든 게 대우가 좀 특별했고 우리는 뭔가를 계속 희생해야 되는 아니면 보살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모든 일을 좀 험한 일을 좀 짊어져야 되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딸들은. 근데 또 그 딸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의 감옥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여성으로서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서 이 영화는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줬어요.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예전에 이제 제가 부산에 살다 온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장손인 동생 도시락만 소세지 싸주고 본인은 소세지를 못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정말 그럴 수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도 좀 표현이 됩니까, 감독님? 이 무의식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그 문화는 당연히 남아 있었고 더 이상 이제 가부장제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손이란 영화는 단순히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탐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차별 이상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딸들은 이렇게 희생하고 잘 보살피고 어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는 우리 누나 우리 딸 이러지만 조금 자기 의견이나 어떤 그런 큰 소리를 좀 내게 될 입장이 되면은 출가회인 되는 거죠. 그렇죠. 서러운 일 많습니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속된 말로 그 맞다른 살림 미천이라고 그런 말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 장남이셔서 저희 오빠가 장손이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되게 예뻐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고기 반찬은 오빠 앞으로 이렇게 밀어줬었어요. 여기 장소는 또 어떤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지 혹시. 물론 그런 대접을 받는 문화도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장손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무게감, 압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주인공 성진의 경우는 그런 혜택을 다 받고 살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집안의 장손의 역할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돈의 유혹은 휘둘리고 이런 아이러니를 겪는 인물이긴 합니다. 극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틀자고 그렇게 졸라도 요지부동하던 할머님들이 아까워서 안 트시잖아요. 장손 등장하니까 그냥 그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 안 틀고 계시다가 아들 오면 그냥 에어컨 틀어라 하죠. 딸은 참아도 되고. 딸은 선풍기.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물론 이제 장손의 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압박감에 대한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장손이지만 여기 보면 3대가 등장을 하는데 집안에서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그 장남보다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 성진이를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낀다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와 자식 혹은 부모 자식 관계는 인정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승필은 이제 아들인 아들이 태근이 법대에 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결국에는 학생 운동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낙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원치 않은 두부 공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고요. 또 아버지 태근 입장에서 자식인 성진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인정도 제대로 못지 못한 변변치 않은 배우이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딴따라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내려와서 두부 공장을 하려고 하면서 또 갈등하기도 합니다. 예, 네. 우리 손자 장소는 배우 지망생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참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아주 묘한 그 갈등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그런 힘듦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 두부 공장이라는 이제 가업을 잇고 이제 한 집에서 사는 그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얽히고 설킨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우 지망생 성진이 선뜻 가업을 잇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집안의 생산 수단이 이제 두부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네네. 그 아버지 태근 또한 원래는 두부 공장을 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결국에는 있게 되었고 네. 그리고 성진은 아직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집안의 중심이 장남, 장손인데 장녀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남편 간호하면서. 어떻습니까, 감독님? 이 차미경 배우님, 해숙의 부모님은 이 장녀를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옛날 부모님들은. 제가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네. 이 장녀인 해숙과 그의 남편은 두부 공장을 자신의 일처럼 해왔습니다. 네, 네. 사실 따지면 장손인 네. 태근은 서울로 공부한 사이에 해숙의 남편이 그 일을 도맡아 했었는데 네, 네. 결국에는 그 두부 공장이 해숙에게 가지 않고 예. 아들에게 가고 그리고 해숙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원래 그 고생하고 그 공헌한 걸로 하면 딸한테 가야 될 두부 공장이 네. 아무 뜻도 없던 아들한테 가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래 딸들이 공헌한 거는 네. 사라져요. 좀 묻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좀 너무 거룩하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딸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대는 아들이 있는다. 약간 이게 옛날 우리 어른들의 뿌리 깊은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 부분이 노골적이지 않게 보여지기를 바랬습니다. 예. 근데 왜 가업을 두부 공장으로 택하셨는데 왜 두부를 선택을 하신 건지. 두부라는 음식이 네. 굉장히 아시아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반도가 콩의 주 생산지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되거든요. 예. 물에 불리고 끓이고 갈고 그리고 간수를 친 다음에 그 수많은 순물이 빠져나오고 아주 소량의 두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저는 그게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두부는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또 너무나 쉽게 변질되죠. 네. 그리고 변질되면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맞아요. 전 그게 대한민국 가족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또 깊은 뜻이 있네요. 사실 감독님이 사실 인물에 맞는 대사도 쓰고 직접 시나리오를 쓰셨으니까 또 성격 같은 것도 표현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취재를 따로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연출자로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개인적인 경험 또한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세대, 성별별로 어떻게 하면 더 대표되는 인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각 인물마다 되게 시대나 성별로 대표되는 인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네, 네. 저는 명절에 저희 집 현관에 신발이 들어찰 공간이 없어서 네네. 저 마당까지 신발이 이렇게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많이 모일 때는 한 40-50명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린 시절 제가 그 신발을 정리를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희 사촌 동생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아줘야 되는 큰언니였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뭔가 내 얘기 어린 시절에 내 얘기 같기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 영화 장손의 이야기가 승필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메인 할아버지죠. 우리 할머니의 죽음, 말려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죽음이 집안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되는지요? 어떤 파장을 몰게 되고 오는지가 영화 핵심이기에 이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하필 할머니의 죽음이었냐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죽음이었으면 가족이 와야 됐을까?
그 유지됐을 것 같은데 하필 할머니의 죽음이 이 가족에 와야 되는 것의 핵심이었다 예. 하는 생각이 또 들곤 합니다. 맞아요. 옆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유, 너희 형제들도 엄마 있을 때 이렇게 보고 맞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지금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 안 계시면 형제도 이제 별로 없다. 역시 특히 딸은 예, 예.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 설마 그래도 우리 형제간들끼리 더 예. 그거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부재하니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엄마 없으면 모이겠나 형제들끼리.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옛날같이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문화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안에 뭔가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 추석 연휴에도 싸움 난 집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아니 근데 참 희한해요. 왜 가족들이 모이면 싸울까? 싸우면서도 왜 또 모일까? 예, 감독님.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예,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왜 그런지 미스테리하고요. 저 또한. 그래서 그 미스테리한 가족을 알고 싶어서 제가 계속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닌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실 돈 문제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사달이 난 거죠. 네, 저는 장손이라는 영화는 예. 가족 사이에 돈이라는 괴물이 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장선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그 특정 그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미스테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에 묻어 있는 근현대사의 역사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감각들을 솔직하게 담았을 뿐이지 가족은 어떠해야 한다. 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일개 영화 감독이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느끼는 가족의 복잡다단한 부분들을 서로 느끼고 복귀하고 새로 음미해 볼 수 있으면 전 충분히 가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관객들한테 큰 숙제를 주신 거예요. 네, 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지 정답을 준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말이죠.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장손하면 어떤 느낌인지 오지만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 장손이라는 게 무슨 우리 사회에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딱 그런 지점이 제가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인데요. 네.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은 조금 논쟁적인 제목일지는 몰라도 50년, 100년 뒤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정말 과거 아카이빙 된 느낌으로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먼 훗날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저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네, 그렇게 듭니다.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차미경 씨 영화 찍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꼽아주시겠어요? 아이고, 전 상황이 예. 그 엄마가 같이 모시고 계속 같이 살았던 엄마가 그 영화를 찍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또 남동생들하고 어떤 굉장한 또 상처도 많이 받는 즈음에 네. 작품을 같이 찍게 되어서 감독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힘들진 않았고 제가 선배님을 좀 더 보살펴야 했는데 제가 여유가 없어서 네. 제가 선배님을 못 챙긴 것 같아서 끝나고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가족 같은 것인데 네. 저는 우리 배우 중에 차민현 선배님이랑 제일 친하다라는 생각에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 사랑을 알아줄 줄 알고. 네. 근데 끝나고 보니까 제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속의 그 상황과 제 배우의 상황이 같으면 연기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바로 이입이 될 것 같은데 감정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감당할 수 없게 힘드는 부분이 직접 맞닥뜨려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실제와 영화에 찍는 어떤 것들이 자꾸 어떤 혼돈이 오면서 네. 정말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예민해지고 감독도 예. 영화 촬영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너무 그 직접적인 상처가 바로 건드려지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모를 마지막으로 보는 영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에서는 아예 그냥
혼도 그것은 영화가 아니고 실제 지나간 상황이지만 그래서 촬영이 중단되기도 하고 지금 생각이 미안해요. 네, 의욕곡절이 많았네요.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네. 연출자로서 차미경이란 예. 인간 개인의 슬픔이 제 영화에 담겨도 되는가? 이게 예의는 맞는가? 아, 그건 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그걸 잘 근데 그게 영화 속에 잘 제가 영화를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목은 장손입니다만 또 장손을 둘러싼 가족들의 그런 얘기죠. 예. 사실 뭐 대가족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만 우리 사회는 지금 뭐 국가가 소멸된다, 저출생 위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 가족이라는 게 보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족끼리는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오 감독님? 이 질문의 대답은 정치인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네. 예전에는 이 가족이란 걸 유지시켜줬던 어떤 규율들 그것이 네. 가부장제이든 무엇이든 어떤 가치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부장제는 기능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개인 누구나 가족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것이 무엇일까는 관객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미경 배우님 가족끼리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 네, 네. 그 말이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가족 안에 너무 흡수돼가 있을 때 몰라 살벌 왜냐면 다 하니까 내 마음 같아야 하니까 예. 어찌 너 내 마음 같지 않냐 하잖아요. 내 네. 자식인데도 내 동생인데도 난 내가 어떻게 있는데 그럴 때는 살벌해지지만 네.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항상 그립고 고맙고 의지가 되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살만한 거죠. 그렇지 네. 않나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오정민 감독님 영화 장손 우리 관객분들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영화 장소는 우리만 우리수록 맛이 달라지는 차처럼 여러 번 볼 때마다 그 느끼는 감각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저희 많이 봤던 배우분들, 스태프분들도 편집이 바뀌었냐 하실 정도로 볼 때마다 감각이 다른데요. 우리 영화는 다양한 세대 그리고 젠더 네. 어떤 인물이 보더라도 각자 각기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보시고 서로의 감상평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보면 더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장손의 오정민 감독, 영화에서 맏딸 해숙 역을 맡은 배우 차미경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